고려입니다. 고려가 삼국통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고려가 삼국통일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라랑은 좀 친했어요. 후백제랑은 싸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신라는 우호 정책 일으켜서 항복을 받아냈죠. 그다음 후백제랑은 싸워서 정복을 합니다. 왕건 중요합니다. 왕건이 도대체 뭐 했냐, 여기 다 중요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왕건은 일단 호족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호족이랑 결혼도 맺습니다. 하지만 때려줘야 되기도 하거든요. 기인제도 나오죠. 뭡니까? 인질로 삼는 겁니다. 사심관제도, 사심관은 뭐예요?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역을 통제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경책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온건책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태조가 죽은 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왕이 된 4대 왕 광종 같은 경우에 너무 중요하죠. 노비양건법으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돌려서 호족을 약화시킨다. 그 다음에 과거제 너무 중요하죠.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성종 같은 경우에 육두품 출신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또 무슨 통치이념? 유교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건의 통일도 조금만 얘기 더 해드리면 국경이 더 올라가서요. 여기 강이 대동강인데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올라갔다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고려의 관직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보면 이거 도병마사 식목도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임시기구예요. 여기 최고 중서문화성에 살고 있는 제신과 추밀이라고 하는 엄청 높은 애가 나와서 제추회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컨트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서문화성.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성육부예요. 발해에 비해 일성이 줄었죠. 좀 컨트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서문화성의 제신, 중추원의 추밀이 만나 회의했습니다. 이 회의가 보다 여기 있는 도병마사 식목도감 회의인 겁니다. 어사대의 관료,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언론이라고 하는데 언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시기구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서문화성에 있는 애랑 어사대랑 있는 애가 만나면 뭐가 되냐? 너무 중요한데 대간이 돼요. 대간. 대간이 돼서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서경, 봉박, 간쟁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아지도 보시면은요, 3, 4, 자, 그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 아까 광종 때 했죠. 그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는 시험이 없이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시험이 음서가 있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위 관직에 오를 때는 과거가 유리했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 호족들이랑 육두품들은 과거를 통해 나중에 뭐가 돼요?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로 배필한 문벌이라고 하는 신라의 상류층이 됩니다. 유력자가 문을 말하죠. 여기 같은 경우 문벌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요. 과거 시험도 보고 음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하기에 가족끼리 결혼하기도 하는 중첩혼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다른 집안과의 혼인 많이 나오죠. 혼인 얘기합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도로 나눕니다. 경기는 왕의 수도를 둘러싼 땅이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구역 5도, 군사구역 양계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는 뭐가 중요하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족들, 이 속현에는 바로 이 향리들이 다스려요. 그래서 향리가 힘이 꽤 셉니다. 향부곡소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향부곡은 농업지대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공업, 물건 만드는 애들인데 얘네는 차별받아요. 향부곡소의 차별, 중요한 편이거든요. 뭐뭐뭐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봐요. 과거 시험 못 보고 이사도 못 가요.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이런 차별이 있었죠. 아이고, 광종 노비항건법의 과거제 너무 중요하죠. 인질, 사신관, 이거 다 강경책이죠. 이거 다 호종 약화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유교 통치인형입니다. 자, 제신과 추밀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 둘이 만난 회의가 도병마사 식목도감인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려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매우 시험이 중요합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료는 둘이 합하면 대간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와 현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이런 데는 뭐예요? 지방관이 안 가요. 그럼 여기 누가 힘이 있어요? 향리가 힘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로의 얘기 나옵니다. 최승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시무 28조 보면 이 성종과 이 최승로라는 이름 꼭꼭꼭 기억하시고 이거 최승로의 지방관을 파견하세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노비안건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왕건 얼굴이에요.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스스로를 황제, 우리 잘 나간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관념처럼 해동천하, 나는 동쪽에서는 내가 짱이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송나라랑은 가장 초반에 잘 지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병난도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병난도가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랍 상인들, 이슬람 상인들한테 꼬려라는 이름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이름이 꼬리어 이렇게 된 것도 여기서 한번 합니다. 자, 거란이랑 전쟁 3번 합니다. 1차, 2차, 3차 전쟁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차 전쟁은 서희의 강동 육주가 진짜 중요하고요. 2차 전쟁은 중요도가 좀 낮긴 하지만 양규의 활약. 3차전은 귀주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다음에 거란과의 3차 전쟁 이후에 국경선에 천리장성 세운다. 꼭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동 육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점이 6개가 찍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북구성에 대한 학설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서희, 강동 육주. 거란이 다시 쳐들어옵니다만 이때는 거란 2차 침입 때는 수도 기경이 함락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 강감찬이 이끄는 귀주대첩. 그 다음에 이후에 다 지나가고 나서 천리장성 쌓았다. 천리장성 쌓았다. 이 지도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거란 다음이 여진입니다. 여진은 원래 별거 없었는데요. 애들이 힘이 세지자 어떻게 돼요? 윤광 같은 경우에는 별무반 너무 중요하죠. 여기 신기, 신보, 항마로 구성된 별무반을 이용해서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구성을 만들어요. 동북지형의 구성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동북구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위치를 몰라요. 왜 1년 만에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동북구성은 지도가 없어요. 이거는 학설이에요. 동북구성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진족의 힘이 겁나 세져요.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란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려한테 야 내가 왕할 테니까 너 신하해라 이거 합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그때 제일 잘 나갔던 문벌 이자겸의 주장에 따라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군신관계를 수용하게 되면서 조금 다운그레이드하게 된 것도 있죠. 자, 이건 해동천하. 그 다음에 최고의 항구는 병난도. 뭐 서희하면 강동육주, 윤건하면 별무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희 이름 나오죠. 그럼 강동육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육주 나오죠. 개경에 함락됐다. 2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감찬의 귀주대첩 3차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나오는데 이자겸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명의 왕한테 자기의 딸 셋을 시집 보내요. 이게 대표적인 중첩혼이고요. 근데 이 인종 아저씨는 보기에 너무 힘이 센 거 아니야? 그래서 인종은 이자겸 암살 시도했다가 오히려 반란을 맞기도 합니다. 자, 이자겸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스스로 국왕이 되려고 하였다. 결국 실패했지만 왕권은 실체되고 분열했다. 그 다음에 등장한 너무 중요한 묘청, 그리고 서경울천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 금나라를 정벌하고 칭제, 황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경천도를 주장합니다. 근데 서경천도가 좌절되자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오히려 김부식한테 진압당하게 됩니다.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이후 고려는 고려 중반에 차별받던 무신들은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차별 대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무신정변입니다. 대표적인 물로는 이의방 중종부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무신들의 주요 회의인 중방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신정변인데 여기까지는 중방이라는 게 힘이 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 말기에 최충원이라고 하는 애가 자기 자식들한테 권력을 안정적으로 물려주면서 최씨 정권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일단 최충원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교정도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의 아들 최우, 너무 중요한 게 정방입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어디에 뽑고 누구를 어디에 해고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군대 삼별초를 만듭니다. 정방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고려의 중요한 왕이죠. 공민왕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무신들은 지들끼리 먹고 사는 게 바빴고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지방 행정에 대한 관리는 약했고요. 이것 때문에 무신들은 여기 보시면 농민의 토지를 뺏고 농장을 확대하는 등의 가혹한 수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유명한데요. 공주, 명학, 소의, 망이망소의 난이 있습니다. 이 소라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차별이 좀 심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뭐 김삼의 휴심의 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만적의 난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이 만적은 노비 신분을 없애려는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에 나오는데 바로 이 이임이라는 애가 바로 노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노비도 최고 고려의 권력자가 되는데 우리라고 되지 말라는 법 있냐? 여기 보세요. 자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누가 왕이 되는 거 따로 있냐?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여기 최충원을 죽이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은근히 중요한 게 이 최충원이 주인이었다는 거 은근 물어봐요. 그래서 만적의 난을 딱 줘버린 다음에 최충원이 뭐 했게? 이거 교정도가. 요거 물어보는 것도 꽤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망이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이 무신정변의 역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네요. 아이고. 몽골은 원래 고려랑 처음 친하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몽골 사신이 고려에서 피살됐다는 이유로 쳐들어와야 진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최후 아까 정발만 들었던 최후거든요. 이 몽골 애들은 말 타니까 배는 못 타겠지 하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저항합니다. 고려군이 진짜 잘 싸웠거든요. 귀주성의 박서 장군, 그 다음에 충주성 전투,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 꽤 중요하죠. 김윤우라는 분이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살리타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애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이 이후에 몽골군의 학살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복을 해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삼별초는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를 해서 삼별초가 끝까지 도망을 치지만 결국에는 저항되게 되고요. 팔만대장경 나오네요.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으려고 만든 겁니다. 초조대장경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거란 침입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불타서 없어져요. 근데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 묘청, 서경 출신 세력이죠. 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서경촌도 금정벌 황제를 칭할 것. 이걸 칭제건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신집권에는 이의민 같이 천민 출신도 있고요. 최충원은 교정도감이고요. 강화도로 버틸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집권기 문신의 삶인데요. 그냥 뭐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몽골이 나라를 원으로 바꿔서 이게 몽골이 원입니다. 얘네에 대한 간섭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정 간섭을 받아요. 물론 독립국 왕은 있었지만 일단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됐고 이게 관청, 왕실의 호칭과 명칭이 좀 낮아져요. 격이. 이거를 관제의 격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토도 뺏겨요. 그 다음에 일본도 쳐들어가려고 만든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원정을 실패했음에도 계속 남았었습니다. 게다가 여자 많이 뺏겼고 특히 매도 많이 뺏겼습니다. 하늘을 나는 매. 그리고 원나라에 빌붙어서 성장하는 권문세족이라는 새끼들이 있었는데 이 새끼들은 땅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진짜 대농장을 만들어서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농장이 컸다고 하고 TMI이긴 하는데 여기 아까 그 도병마사 회의 있었잖아요. 이 도병마사 회의가 이름을 도평의사사 회의로 바꾸거든요. 이 도평의사사 회의를 장악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건 관제가 격화된 얘기예요. 황제국의 칭호에서 왕칭호 썼다는 거고 원나라에 끌려간 공녀들의 이야기가 여기 남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볼까요? 아이고 누가 등장하나. 성리학과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네요. 성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뭐 이거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만물을 연구한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려국의 성리학자들이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받아들인 애들이 등장하는데 걔네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얘네들은 공민왕 때 등장을 하게 되고 권문세족 정말 많이 욕합니다. 공민왕 너무 중요하죠. 반원 원나라를 밀어내자라는 겁니다. 몽골풍 금지하고 기철 같은 친원파 숙청해버리고 정동행성 폐지해버리고
쌍성 총관부 천령의보도 되찾습니다. 이 지도가 꽤 중요한데 이 땅 나오면 무조건 쌍성 총관부입니다. 이거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때 혁장한 영토라고 돼 있죠. 꽤 중요한 지도니까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돈이라는 데를 이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걸 돌려준다. 여기 보시면 이거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정비하고 인재 강화했다고 하죠. 이때 뽑힌 애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이 신진 4대부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 4대부. 안양이라는 아저씨네요. 성리학 가져온 사람입니다. 자, 근데 공민왕 말기에 정말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왜구가, 북쪽으로는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걸 막아내면서 등장한 게 최영과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고 고려의 방패로서 역할이 커집니다. 자, 이제 고려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순서 4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바로 위과조환입니다. 자, 바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 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근데 이 신진 4대부가 둘로 나뉘거든요. 급진파와 원건파로 분열되는데 정도전 등의 급진파가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새 나라가 열렸네요. 일본 원정으로 만든 건 정동 횡성이죠. 신진 4대부는 성리학을 믿었고요.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사건이고 공민왕이 신돈을 시켰던 건 전민병전 도감입니다.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외구 토벌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엄청난 면적의 토지의 이 흉악한 애들. 이게 누구냐? 권문세족이에요. 자, 고려시대 신분 한번 볼까요? 뭐 양반 제일 높은 애들이 있고 중간계층, 중류층이 새로 생겨요. 자, 양반 같은 경우에는 문벌이라고 하고 지들끼리 결혼하기도 했다. 아까 중첩혼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고려는 일단 신분을 바꿀 수가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신분 이동이 개방적이었다. 이거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쟁의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비 출신 집권자도 있었고 대몽 몽골이랑 싸울 때는 향부곡소가 군으로 승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들 중에 일부도 자신의 재산을 모아 신분을 사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죠. 아, 여기 향부곡소 나오죠. 이 향부곡소의 차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기 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 같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 응시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고려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일을 받아 공무원인 거죠. 국역을 받으면 정호고 안 받으면 일반 백성입니다. 정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시죠. 국가의 직역을 담당했다. 백성은 일반 농민층이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인이라는 건 제만 보면 되는데 외국인들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해가 명한 다음에 그 발해의 대시로 왕시로 받아들이는 거. 과거제는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았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인데요. 고려는 여성의 삶 괜찮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제도가 높았다 이런 표현하죠.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에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재혼도 괜찮았고 사이의 처가살이도 괜찮았고 음서의 혜택이 사이나 외손자에도 됐고 호주가 되기도 했고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 같은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 같은 경우도 물려받을 수 있고 여자들이 제사도 지낼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사회적 역할은 제한이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어땠다? 굉장히 쓸만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두자고 했다가 욕먹은 이야기도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재상 중에는 부인을 부서워하는 자들도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양반이 있고 중간이 중류층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벌, 직역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정호. 직역이 없는 일반 백성층이 백정, 향부곡소는 차별받았다. 남자가 처가살이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제제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재혼 가능, 재산 물려받을 수 있음, 제사 지낼 수 있음. 향, 부, 곡소의 차별 한번 볼까요? 아유, 어디 봅시다. 자, 일단 향, 부곡은 여기 보시면 농사지었고요. 소는 물건 만드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 어떤 거 볼까요? 거주지에서 이탈도 못했고 이런 것도 있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일어난 게 유명한 왕소이의 난이 약간 무신정변기에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몽골이랑 싸우면서 승격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을 세워서. 고려의 종교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는 불교 졸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국사나 왕사는 왕의 스님, 나라의 스님이라는 거고, 연등의 팔관과 같은 불교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향도라고 해서 불교 동아리도 있었고요. 자, 너무 중요한 아저씨네요. 의천입니다. 의천이라는 사람은 천태종을 만들어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한다. 그 다음에 불교가 좀 무신지겁게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개혁하자. 그래서 진울의 수선사결사, 이게 정말 유명합니다. 물론 요새 백년사결사도 나오긴 하는데, 자, 너무 중요한 두 명입니다. 꼭 나올 거니까 의천 진을 봐주세요. 의천은 천태종을 만들어서 교존 중심의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교관겸수를 주장했다. 교입니다. 교. 진울, 자, 수선사결사 주도했다. 불교의 개혁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선 통합을 했고, 필살기가 두 개예요. 정예가 쌍수했다, 정예쌈수, 도노점수. 너무 중요한 분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고, 자, 다음은 자, 고려의 학교네요. 고려의 학교는 국자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나라에서 온 성리학, 이걸로는 신진사대부들 등장하기도 하죠. 자, 최승로 아까 나왔죠? 시무 28조 썼던 사람들인데,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고려의 유교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역사책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김부식이 국가의 명령을 받은 삼국사기, 현재 존재하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보는 동명왕편, 고구려 시조 동명왕 이야기 썼고, 삼국유사와 제왕홍기,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홍기는 이게 중요해요. 단군조선, 단군 할아버지.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단군이 없어요. 삼국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유교종 역사관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쵸?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신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좀 귀신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김부식의 얘기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귀신 얘기 같은 거 하나도 안 씁니다. 아까 나왔던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있는데, 그 예언이에요. 미래 예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교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에 비해 좀 영향을 주는데, 국가 차원의 행사인 추제라는 걸 지내기도 했습니다. 뭐 선왕신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의 불교 행사는 연등에도 유명하지만 팔관에도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결사운동입니다. 불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교 행사겠죠. 팔관의 의심 이렇게 있네요. 열심히 했군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과거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마무리하고 계속 이어서 조선 한번 보실까요? 삼강, 조선은 대놓고 유교의 나라거든요.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걸 글과 그림으로 이제 한문을 읽지 못하는 애들한테도 유교 윤리를 알려주려고 만든 거다라고 하네요. 자, 은근 중요합니다. 은근 중요해요. 그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태종의 호패법, 세종의 집현전과 한글, 세조의 경국대전 시작. 이게 성종 때 완성. 그래서 경국대전은 제일 중요한 책인데,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게 성종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교 통치 이념을 통한 삼강 행실도 이런 거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뭐 경제 육전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경국대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종 때 완성되었다. 자, 핵심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공론정치라는 얘기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의정부 6조입니다. 의정부가 머리면 6조가 팔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는 최고기구였고, 6조는 직접기구. 너무 중요하죠. 사홍 3사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고려에서는 대간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제 역할을 한 게 3사다 보시면 되겠고, 서울에는 학교 성균관이 제일 높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과거를 합니다. 음서가 있긴 있었지만 음서는 많이 약해지고, 고려시대에는 이 군인을 뽑는 문과가 없었거든요. 이게 새로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론이라는 말이 있네요. 누구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공정하고 바른 의견이다 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이라는 걸 조선이 좀 강조했답니다. 조선은 전국을 팔도 내냄띠으로 하고요. 이제 향부곡소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권력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살았던 출신에는 오지 못하게 하는 서로 피해라 상피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족 지방의 양반들이 좀 힘이 세진다 이렇게 얘기가 있네요. 자, 세종대왕의 훈민저금 얘기 이렇게 있네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사림과 붕당이 나오네요. 자, 이제 세종의 아들 세조가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에 올라요. 이때 공을 사람들이 훈구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커진 거죠. 그래서 사림이 등장하는데, 사림은 누구냐 이러고 보시면, 사림은 일단은 얘네들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도덕 정치, 향촌 자치 이런 걸 좀 강조를 했고, 성종이 훈구파 너무 센 것 같은데 훈구파 견제하려고 3사에서 훈구를 비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훈구파가 힘이 센데 자꾸 자기 욕하니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죽입니다. 총 4차례의 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연산군이라는 왕 때 2차례의 사화가 발생하고요. 연산군이 쓰레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중종이 새로운 왕이 돼요. 자, 사림을 다시 등용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100% 시험에 나올 겁니다. 추천제,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는 현량과 향약을 보급했고, 그 다음에 공을 세운 애들 중에 좀 뻥튀기 한 애들 공을 다 삭제합니다.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위기를 느낀 훈구파가 다시 한번 사림을 싹 쓸어버리는 기묘사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기묘사화는 사화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 조광조의 개혁 정치 나오죠. 중요합니다. 제목만 볼까요? 자, 현량과시, 그 다음에 향약복음, 위윤 삭제. 꼭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림의 맷집, 공간으로서의 사원, 컨텐츠로서의 향약으로 결국 버텨서 선조 때 결국 중앙정치로 옵니다. 그런데 외척, 즉 왕비를 배출한 가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과정에서 나뉘게 됩니다. 게다가 이조전랑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조선의 관직이 있었거든요. 이걸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뉴비, 신진이 뉴비거든요. 동인, 고인물, 서인으로 나뉘게 돼서 동서 분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싸운 거죠. 자, 근데 뭐 붕당들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할 말은 하는 공론 정치를 합니다. 광해군 때는 북인이 잘 나갔고, 인조 때는 서인이 잘 나갔습니다. 자, 연산군 때 사화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량과 향약 나왔다, 무조건 조광조입니다. 선조 때 사림이 복귀하고요. 기성사림이 올드비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 서인이 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이 동인이 되죠. 여기 아래 서원 사진 나오네요. 서원. 조선이 크게 2차례의 전쟁을 얻어맞는데, 일단 초반 관계 4대 교린이라고 합니다. 4대 교린. 4대는 섬기는 것이고, 교린은 병주고 약주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조선이 명나라랑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안정이 되어서 조공, 선물을 바치면 왕으로 임명해주는 책봉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진 일본한테는 공격과 병주고 약주고로 동시에 하는 교린을 해요. 강력한 교린 공격 정책으로는 둘 다 세종대왕님 때 여진족한테는 사군욕진, 일본한테는 쓰시마성 토벌하는데 이거 둘 다 세종대왕님이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 내 편으로 만드는 온건 정책으로는 일본한테는 삼포 개항해주기도 하고요, 여진한테는 무역수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뭐 삼포이란 을묘이란도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고. 그러다 임진왜란 터지는데, 임진왜란의 핵심 키워드는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새끼가 일본을 통일하고 일으키고요. 한양과 평양이 20일 만에 함락되는 위기를 겪지만, 너무 중요하죠, 이순신의 반격.
옳은 일을 하는 의병, 명나라의 지원군과 함께하는 조명연합군.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만에 휴전 협상이 일어나는데 휴전이 결렬되자 다시 쳐들어와요. 정유년에 다시 일어났다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야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국토는 엉망이 되고 돈은 없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문화재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에 에도 막부라는 애들이 되는데 일본은 조선의 납치한 인력을 통해 학문과 기술을 수용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도자기. 일본 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임진왜란을. 그리고 성리학을 일본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 나중에 뭐 회답 겸 세안사라고 해서 그 포로 소환 협상을 하고 나중에는 통신사라는 사절을 보내면서 일본과 조선은 국교가 회복되게 합니다. 명나라는 일본 조선 도와줬다가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그 틈에 후금이 고려 때 세웠던 게 금이고 이때 세운 거 후금을 만들게 됩니다. 명나라의 전쟁 선포예요. 명나라가 군대 보내라고 합니다. 임진년의 연애를 갚아라. 그래서 이때 이제 명나라를 은인으로 인식하는 게 있었는데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이 중요하죠. 아이씨, 우리 애들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해 중리배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광해군의 이 중리배교를 비판하면서 서인이 광해군을 쫓아내버려서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대놓고 우리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서 정묘란이 일어나요. 후금은 전쟁기기였거든요. 그래서 후금과 일단 조선이 화해를 맺는데 이때는 형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형제 관계가 돼요. 그리고 나서 후금이 갑자기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꿔요?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더니 야 우리 왕 하자. 내가 왕 할 테니까 너 신하해라. 조선은 이걸 거부해요. 어떻게 그래? 한 대 더 맞아라 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엔 항복해서 청나라가 임금, 조선이 신하가 되는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죠. 자, 이거는 4대겠죠. 빈칸이 있나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강경책인데 그 뭐예요? 사군육진입니다. 사군육진. 일본한테는 쓰시마섬 토벌한 거. 자, 임진왜란이 탄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해서 그렇고, 자, 수군 이순신의 활약 기억해 주시고요.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등장해서 대놓고 명나라 편 들자 정묘호란 일어나서 형제관계, 그리고 병자호란 일어나서 이번엔 뭐가 되는 거예요? 군신관계 되는 거고 남한산성에서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하게 됐습니다. 임진왜란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등장하냐. 여기 보시면 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명분론이라는 게 옆에 설명이 있지만 이게 간단한 게 신분질서 유지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화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화이론. 중화와 오랑캐와 나머지는 오랑캐다. 이게 화이론이에요, 화이론. 중국만 문화화된 거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화 놀이밖에 안 남았다. 우리는 작은 중화다. 소중화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요거 재밌는 게 나오는데 호랑논쟁이라고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을까? 이게 뭐 충청 지원의 노론, 서울 지원의 낙론 둘이 싸서 호랑논쟁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짐승의 본성 논쟁이라고도 해요. 이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게 호론은 뭐라고 해요? 인간과 짐승이 다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론 같은 경우는 인간과 짐승은 다르대. 그리고 낙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짐승이 본성이 그냥 같대. 근데 여기서 짐승이 누구냐면 청나라예요. 이건 조선이고요. 그러니까 호론 같은 경우에는 저 짐승 같은 새끼들 복수해야 돼. 북벌 복수로 가고 야 배울 건 배워야지. 짐승이라도 잘하는 거 배울 건 배우자. 학습하자. 북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론에는 조선과 청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화이론이 있었다. 낙론은 화이론적 비판에 비판적이었고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북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효종 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복수하자라는 북벌이 나옵니다. 물론 청나라랑 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 효종이 죽은 다음에 쇠퇴하게 되죠. 자,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연행사라는 사신을 보내는데 여기서 와 배울 건 배워야 돼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북벌 같은 경우에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명나라의 황제를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거 갚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북학론은 뭐예요? 진실로 백성한테 이렇게만 한다면 오랑캐한테 나왔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학이 등장도 하고요. 자, 우리가 중화를 잘 부dom받은 소중하다. 자, 그다음에 북학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하죠. 예, 연행사. 낙론이죠, 낙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명나라를 복수하자 북벌. 청나라에 가는 사신 연행사. 이 연행사들이 청나라 보고서 와 대박이네. 엄청나거든요. 이런 엄청난 거 보고서 깜짝 놀란다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